안녕하세요. 26년 2월 4일 수요일 기대수 승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0강을 보기로 했고요. 그래서 화이트보드를 먼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보드가 이건 어, 네, 화이트보드가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31강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저번에 이제 30강인데 31강으로 착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1강 대각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이제 쉐입 오퍼레이터 관련해서 김남호 선생님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그리고 저기 뭐지? 저기 뭐라 그러죠? 디코에서도 이야기를 좀 했고요. 부준 학생님 오셨군요.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안녕. 여기서 하는 거를 이제 조금 더 봐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30강으로 넘어가도 되는데, 근데 사실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이제 지금 뭔 얘기했더라? 네, 코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30강을 좀 보면서 약간 저는 그 코디네이트 체인지가 제가 했던 해시안 계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해시안 계산도 사실 그 교창이 생기고 그 교창을 이제 대각화를 통해서 없애는 과정에서 고유 벡터에 평행하게 그러니까 고유 벡터를 기저 벡터로 잡아서 그 약간 얼라인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쨌든 코디네이트 체인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걔도.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기 그런 형태로 얘도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일단 저는 했는데 혹시 여기 조금 더 보고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그 30강 부분으로 좀 넘어갈까요? 의견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30강 보면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30강 보겠습니다. 그러면 코디네이트 체인지에 대한 이야기고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코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를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코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에 대한 이제 그 뭐냐 정리들을 몇 개 정도 핵심적인 정리들 몇 개를 이야기를 하고 증명을 하고 끝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혹시 여기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혹시 해보신 거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어, 네. 저는 이거 보면서 네,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하면 저를 따라오죠. 네, 여기서 어? 어디 갔지? 제 화이트보드가 없어졌습니다. 네? 제 화이트보드. 이거 왜 사람들 얼굴밖에 안 뜨지? 다시 떴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네. 그러면 아, 자꾸 다른 게 눌리네요. 네? 이렇게 자꾸 다른 게 눌려요. 아, 네. 이렇게 하면 움직이고. 아, 네. 아, 네. 그래서 저는 저 프로포지션 1 있잖아요. 네.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 V에서 V로 가는 아이덴티티 맵의 결국에는 행렬 표현 바꾸는 거를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야코비안 행렬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했던 거를 조금 공유를 해드리면, 음, 맵을 어떻게 될까요? PM. 를 너무 또 이 정도로 잡고 어떻게 잡죠?
음, 그렇게 하기보다, 네. 베이시스 베타를 제가 좀 그, 봐왔던 거, 그래도, 어떤 상황을 상정을 하고 싶냐면, 구면 좌표계로 뭔가 매개화되어 있는 그 S2를 스테레오 그래픽 프로젝션으로 가져가는 그런 매핑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정확하게 베이시스 체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실제로 계산은 하지 않지만 그 상황에서 야코비안을 한번 고려를 해보면 결국에 그 베타 TPS2의 베이시스 베이시스를 어떻게 고르고 어떤 베이시스 간에 맵핑을 생각을 할 것이냐에서 요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세타랑 요거를 생각을 하고 싶고 P에서 하나는 스테레오 그래픽 프로젝션에서 나오는 U 방향 V 방향으로 잡은 그 기저들을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매핑이 정확하게 PS2에서 PS2로 가는 아이덴티티 맵이겠죠? 이게? 그러면은 얘네들이 표현이 이거를 번역을 해본 적은 없어서 조금 네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러면 야코비안에서 시작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라운드 U 라운드 U 라운드 세타 라운드 세타 라운드 플러스 라운드 V 라운드 그리고 라운드 V 라운드 플러스 라운드 V 네, 요렇게 그냥 체인로를 먼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이 꼴을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U 라운드 V 그리고 얘가 이제 행렬 표현으로 적히려면 세타 라운드 U 그렇죠. 잠시만요. 그렇죠. 야코비안에 트랜스포즈가 적혀야 되니까 되고 라운드 V 라운드 U 라운드 V 라운드 V가 돼서 라운드 세타 라운드 V 해서 이게 정확하게 야코비안의 트랜스포즈에다가 어떤 벡터를 집어넣었을 때 약간 이런 꼴이려나요? 네, 그래서 이거를 베타랑 감마로 정확하게 그 매칭은 안 시켜봤는데 얘가 결국에는 같은 벡터를 지칭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 좌변이랑 우변이랑. 그러니까 얘가 저기 나오는 저 아이덴티티 맵이라고 하는 좌표 표현의 변화를 기술하는 벡터가 그 행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정확하게 요 대응을 체인룰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조금 해봤었습니다. 체인룰이 얘기를 하는 게 결국에는 좌표 변환 행렬이 아닌가 쿨디네이 체인지 매트릭스. 그래서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네 조금 듣고 싶습니다. 딱 그냥 들어맞는 것 같은데요. 네? 딱 들어맞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니까요. 형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네, 그 의미도 그렇고, 체인지 오브, 베이시스의 의미니까, 저게 자코비안도 그렇고, 네,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네 저는 이걸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막 사실 뒤에도 뭐 봐야 될 것들이 조금 꽤 있긴 했는데
근데 앞에서 사실 요거 예시만 조금 가지고 그 코디네이 체인지 매트릭스가 그냥 체인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야코비안 행렬 얘기하는 거 아닌가? 네, 그냥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음, 네, 좋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준혁 선생님 코멘트 있으신가요? 저도 정확히 딱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뺏기지 마시고요. 네, 근데 진짜로 완전 딱 맞아가지고, 네. 저걸 이제 체인지 오브 베이시스를, 그러니까 비적분하게 체인지 오브 베이시스를 이제 기존에는 그냥 생각했는데, 근데 이거를 선형대수랑 연결을 해서, 어, 이런 식으로 그 뭐지? 코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로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 근데 솔직히 저 코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라는 게 저는 저거 영상 보면서 약간 그냥 인버스 있으면 다 코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 인버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행렬은 어떤 벡터 공간의 선형 변환일까요? 라고 지원 선생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저 위에 그냥 어, 써져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 벡터 공간의 선형 변환일까요? TPS트에서 TPS트로 가는 아이덴티티 맵.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해결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그냥 인버스 매트릭스, 인버스가, 그러니까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매트릭스 중에서 그냥 굳이, 굳이 저렇게 이름을 뭔가, 그러니까 약간 굳이 이름을 붙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쨌든 선형 변환을 해서 코디네이트 체인지를 하는 거는 그 매트릭스로 이제 표현을 하면 뭐 같은 V에서 V로 가든 V에서 W로 다른 W로 가든 이제 선형 변환이긴 한데 근데 약간 인버스 있는 애들만 약간 굳이 모아서 저렇게 이름을 붙였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근데 그렇게 보면 다른 이런 이제 자코비안이나 아니면 뭐 등등 다른 이제 행렬들을 가지고 와도 저렇게 고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저는 들었거든요. 혹시 인버스 있는 놈만 이름을 붙였다는 게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 저기 노트 내용을 뭔가 보면 정의가 있나요? 네? 정의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노트 내용을 보면 그 V에서 V로 가는 벡터 그 뭐냐 그 뭐지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이제 n차 정사각 행렬로 나오는데 근데 걔를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어디였지? 인버스가 존재를 하는 거에 대한 에브리 인버티블 네네네네 그거 맞습니다. 코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라고 하거든요. 모든 인버티블 음, 매트릭스는 코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다. 라고 해서 그 여기 오른쪽에 증명이 있어요. 아, 네. 3번에 네 오른쪽에 증명이 있는데 그래서 그 코디네이트 체인지는 그러니까 V에서 V로 가든 V에서 W로 가든 코디네이트 체인지가 되는 건 맞는데 그거를 굳이 코디네이트 체인지라고 이렇게 좀 드러내야 할 필요가 굳이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뭐가 특별하길래 어, 코디네이 체인지면 V에서 W로 가는 건 안 되지 않나요? 코디네이트 체인지 약간 두 개의 V가 그거는 V에서 V로 가는데 그 베이시스 오더드 베이시스 그 코디네이 자체를 변경해주는 맵이니까 일단 전부 다 V에서 V로 가는 맵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야 되긴 하겠네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러니까 모든 이제 그 뭐냐 역행렬이 존재하는 애들은 코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다. 그러면 그냥 역행렬이 존재하는 매트릭스다로
하면 되지. 왜 굳이 코디네이트 체인지를 드러내야 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반항아적인 생각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약간 이런 의미도 있는 거니까 인버터블 매트릭스의 각 컬럼 벡터들은 항상 그 베이시스로 쓸 수 있다. 인버터블 매트릭스면. 그게 오더드 아, 베이시스의 정체다. 약간 이런 의미로 되지도 않을까 좀 싶은 생각입니다. 어차피 다 인디펜던트 할 테니까. 네, 그 인버터블 해야지만 그 다 그것들이 콜럼 벡터가 베이시스로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정확히 저쪽 그 기존 코디네이트로 100, 010, 뭐 001, 뭐 그것을 이제 베이시스를 그 코디네이트로 나타내면 그 행렬, 그 코디네이트 변환에 해당하는 행렬에 대한 그 각각의 컬럼 벡터들이 이제 베이시스로 될 거니, 저 좌표로 해당하는 뭐 베이시스로 될 거니까 뭔가 약간 그 인버터블 매트릭스 자체의 콜럼 벡터들을 뭔가 그 데이터들이 담겨 있는 거 아닐까? 음, 좀 싶습니다. 그런가요? 증명에, 증명에 어떤 직관이 있지 않을까요? 이거 있었던 거?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증명을 같이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그 전에 아까 그 지훈 선생님 질문해 주신 거 있잖아요. 어디에서 어디로의 매핑이냐. 근데 그게 저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항상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예컨대 뭐, 시그마로 어떤 매개화를 잡았다고 쳤을 때, 도메인에서 뭐, S2 같은 애를 딴 거죠. 근데 그러면 요거에 이제 푸시 포워드를 생각을 했을 때 얘가 이제 도메인의 저평면에서 얘의 저평면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 푸시 포워드의 행렬 표현을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결국에는 파셜 세타, 파셜 피에서 요렇게 기술을 하거든요. 어휴, 왜 이래? 얘 3 곱하기 2가 나오는데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얘를 적을 때 사인 세타 미분 아니고 코사인 세타, 사인 피 요게 어, 코사인 세타, 사인 피 그리고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지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근데 이러면 저 TPS의 기저를 지금 어떻게 보면 세 개를 잡는 거예요. X 방향, Y 방향, Z 방향. 그럼 쟤는 사실상 TPS가 아니라 TPR3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여기의 기저는 사실상 세타랑 B로 움직이는 애들. 그리고 여기서는 얘랑 얘인데 얘를 다시 여기로 보낸 것 아닌가. 근데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되게 그냥 S2가 R3의 부분 공간이니까 सब셋이니까 되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까 여기서도 사실은 보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그 도메인 1에 살던 녀석으로 얘를 매개한 다음에 얘를 다시 도메인 2로 보내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는 그래서 이것도 계속 헷갈렸거든요 저는. 왜냐면은 저희가 표현을 적을 때는 항상 거의 XYZ 코디네이트로 벡터 형식으로 적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었거든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거 그 푸시포워드에 행렬 표현을 적으려고 보니까 야코비안으로 쓰려면 3x2 매트릭스가 나오는데 그러면 2차원 벡터를 받아서
3차원 벡터를 내뱉는 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베이시스가 3개짜리니까 그럼 파셜 X, 파셜 Y, 파셜 G로 쓰는 게 우리가 쓰는 것도 저렇게 쓰니까 맞겠네. 그러면 2차원에서 3차원으로 가는 맵핑이면은 TPG에서 TPR3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바로는 뭐 정확하진 않았지만 정확한지는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P, D 시그마 P에서 얘를 매겼을 때 얘가 유일하게 이렇게 원투원으로 서젝션은 아니지만 인젝티브까지 되니까 여기 있는 애들 아, 서젝션도 되나요? 2차원에서 2차원으로 가는 거니까 얘가 아이소몰피즘이면 얘네들을 그냥 똑같이 사실상 취급을 해서 만약에 얘를 쓰는 거라면 그러면은 이런 관계들도 그냥 무시하고 우리는 이걸 쓰고 있는 걸까? 뭐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정합적인 면에서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훈 선생님 질문에서도 네, 그런 좀 불편함이 저도 떠올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 김남수 선생님 제가 이걸 이제 잘 못 따라가서 그거 보니까 지금 방금 써주신 거에서 세타가 있는 그러니까 서브로 있는 세타가 있는 게 2개 있는데 약간 그 방향이 반대잖아요. 뭐라고 하지? 네. 각이 그게 어떤 차이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이렇게 도메인 있잖아요. 그 네네. 도메인에서는 저희가 진짜 그 세타랑 피가 어디를 돌아다니냐면 얘가 0 파이 그렇죠. 네. 네 여기에 있는 도메인에 대한 한 점에서 이제 접평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벡터들이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를 매개화해서 이거 스킬이 있어요, 스킬. 이렇게 예쁘게 그리기. 왜 안 그려주지? 스킬. 발동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나 봐요. 네, 되게 그러면은 유의한 네, 같이 얘기하시네요. 발동 조건이라고 하시니까 그니까요. 함정 카드 같은데. 네. 될 줄 알았는데, 네. 그럼 이게 이제 얘가 푸시 포워드라는 매핑이죠. 그러면은 이 매핑이 뭐 하는 애냐면 S2 위에 한 점, 그러니까 이 한 점은 시그마에 의해서 옮겨진 점이에요. 얘 점을 P라고 했을 때 P에서의 접평면을 봤을 때 이 푸시 포워드란 녀석은 P를 시그마에 의해서 옮긴 이 점을 근반으로 TPS2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 세타 P를 집어넣었을 때 D 시그마 P 라운드 세타를 집어넣었을 때 시그마 세타가 나오는 얘가 여기 이제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벡터를 받아서 여기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기저였으니까 여기서 얘가 기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요거 방향으로 와서 시그마 phi 얘 기호는 그냥 요거예요. 네, 저 노테이션들 한 번만 좀 보겠습니다. 근데 네. 되게 신기하네요. 뭔가 같은 세타랑 피 같은데 완전 다른, 그러니까 저건 평면이고 저거는 S2라는 거잖아요. 어 아니죠. 그냥 요 벡터 공간에 붙어 있는 요 접평면에 붙어 있는 이 벡터를 네, 그쵸. 구면 위에 한 점에서의 접평면에 벡터로 옮겨주는 거죠. 아니, 둘 다 결국 평면이긴 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쵸. 평면이죠. 근데 하나는 그냥 평면이고 하나는 접평면이다 정도의 차이. 둘 다 접평면이죠. 둘 다. 얘는 요 점 P에서 붙어 있는 접평면이에요. 한 점 P를 고정했을 때 네. 그 고정된 점 위에서의 벡터예요. 점 위에서의 벡터고, 근데 네. 걔를, 그러니까 저건 이제 왼쪽에 있는 건 그 평면이잖아요. 아니, 왼쪽에 있는 건 평면이죠. 근데 이제 그 보이는 것 자체는 오른쪽은 S2에서의 접평면인 거고. 접평면이죠.
약간, 그러니까 저는 그게 왼쪽에서도 다르다고. 왼쪽에서도 보이는 건 평면인데 평면 위에 한 점에서 저평면을 새로 그리는 거예요. 면 위에 저게 그러니까 되게, 그 평면 위에서 어떤 점을 잡아서 그 점에서 저 평면을 그리면 그 평면이랑 똑같아 보이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아, 그런 게 네. 좀 아직 익숙하지 않았어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여기 점 Q를 새로 찍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요 Q 위에 TQD가 새로 그려질 거예요. 네, 저평면이 새로 그려져요. 그쵸. 그럼 네네. 여기서의 네, 얘는 Q에서의 그 벡터고요. 얘는 P에서의 벡터인 거죠. 네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뭐냐. 약간 용어 그러면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얘도 새로 옮기면 얘를 얘에다 받으면 안 되고요. 얘는 D 시그마 Q라는 또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집어넣으면 여기서 얘는 어, 시그마 오, 왜 깜짝이야. 세타 서브 Q. 네, 요런 벡터들이 나오는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러한 좀 불편함이 좀 있었다. 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베이시스를 고려해서 그 코ordineate change matrix라고 생각을 하려니 이게 차원을 맞춰주려면 요런 과정들이 조금 생략이 되어 있는 것 아닐까? 네,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저거 TPS2는 어쨌든 2D, 그러니까 그 베이시스가 두 개짜리고 R3는 베이시스가 세 개짜리인데, 저거 저렇게 써도 되나요? 약간 저도 잘 이상해 보이는데. 음, 어, 제가 생각하는 걸 좀 말씀드리자면, S2를 R3의 R3를 그 앰비언트 스페이스로 잡고 그거의 서브 스페이스로 S2를 잡잖아요. 그래서 TP-S2도 결국에는 TP-R3의 부분 서브 스페이스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 구조에서도 TP-R3가 있고 거기에 벡터 서브 스페이스로서 TP-S2가 있는 형태일 텐데 그래서 3차원 벡터 공간에 2차원 벡터 서브 스페이스가 있는 형태로 뭔가 저는 이미지가 되고 그리고 저 행렬이 결국 푸시 포워드가 3x2잖아요. 네, 그 어 제가 약간 기억하는 바로는 이제 행렬의 랭크에 의해서 그 이미지의 뭔가 디멘전이 결정이 났던 것 같은데 3x2는 이제 행이 3개고 열이 2개니까 그거 아마 그 행 개수랑 열 개수의 최소값인 2가 행렬의 최대 랭크로 기억을 하거든요. 다 팩트 처리하는 느낌이긴 한데 그래서 그래서 그 행렬 랭크가 이니까 최대로 그 이미지 쏴줄 수 있는 게 저쪽에서 TP-R3는 이제 기저가 3개지만 결국 저 행렬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쏴주는 이미지는 최대가 2차원 부분 공간일 수밖에 없어서 뭔가 3차원 벡터 공간의 서브 스페이스로서 2차원 벡터 공간이 이렇게 쫙 나오는 느낌으로 이해를 하면 어떨까 좀 싶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저, 거기로 안, 아니, 네? 먼저 하세요. 먼저 말씀하세요. 저는 저기가 3x2가 싫어서 2x2로 하고 싶어서 두 개로 안 되나? 라는 질문이 났습니다. 음, 3x2면 인버스도 없잖아요. 인버스 없죠?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2x2로 음, 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그러면 아, 네. 그러면 라운드 X, 라운드 Y, 라운드 Z 말고 두 개짜리로 안 되냐?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이거예요. 아, 뭐야. 저거 안 되네? 저거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아까 지용 선생님 말씀대로 얘를 TPS2에서 TPS2로 만약에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그 벡터 공간 V에서 V로 가는 요 밑에서 저희가
보려고 했었던 코디네이 체인지 매트릭스라는 게 뭔가 떠올려져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녀석들도 결국엔 아까 부재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얘도 그럼 랭크 결국에는 저 안에 이 섭 스페이스만 스팬하는 이 랭크 2짜리고 얘도 2짜리면은 얘도 뭔가 코디네이 체인지 매트릭스로 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얘는 벡터 공간 V에서 V로 가는 게 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아까 지현 선생님 말씀처럼 아까 요 녀석들 기준으로 얘에서 얘로 가는 매핑으로 생각을 했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TP D1에서 여기를 보내서 얘랑 얘랑 사실은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얘네들은 여기 사니까. 그래서 저도 그게 되게 불편했었습니다. S2랑 아이소모픽한 뭔가 2D짜리 하나를 잡아서 뭔가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계산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 궁금한 게 지금 네. 그 좌표 코디네이트를 잡는 거에다가 D를 취한 거죠. 좌표 코디네이트를 저 시그마에다가 잡는 그러니까 저 시그마라는 매핑에다가 D를 취해서 저 탄젠트 스페이스 매핑을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음, 시그마에다가 D를 취하신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건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원 선생님 잡으신 게 그건데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왜 코디네이트의 데리베이티브를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쉐입 오퍼레이트를 약간 보려고 하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쉐입 자체는 어쨌든 어떤 평면의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네, 각 그렇죠. 점마다 그리고 그 평면을 결정해 준 게 노멀 벡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쉐입 오퍼레이터라는 걸 생각을 하려면 어떤 노멀 벡터의 변화를 생각해서 어떤 노멀 벡터에 대한 어떤 데리베이트를 취하면 약간 그런 맥락이 이해되는데 저 코디네이트 매핑에 대해서 데리베이티브 취한 게 약간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혹시 질문이 혹시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래야 벡터 스페이스 간에 몰피즘이 되지 않나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 네. 음, 일단 벡터 공간에서 벡터 공간으로 옮겨주는 매핑을 생각을 할 거니까 벡터 받아서 벡터로 가는 거는 네네. 저희가 알고 있는 미분이 좀 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저는 약간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네. 그러니까 저 어떤 스피어에서 어떤 노멀 벡터를 생각을 했을 때, 그 정확히 스피어에서 네. 아니, 그러니까 S2에서, 네, S2에서 어떤 노멀 벡터 생각할 때 걔는 정확히 그 포인트와 노멀 벡터가 같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노멀 벡터를 약간 S2에서 S2로 가는 놈이라고 하면, 네. 그 노멀 벡터에 대한 어떤 데리베이티브 어떤 dn이라고 한다면 걔가 TP-S2에서 TP-S2로 가는 놈이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음,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되죠? 노멀 벡터 장을, 벡터 필드를 잡아야 되는 건가요? 그냥 노멀 벡터는 그냥 S2에서 S2로 가는 놈이죠. P에서 P로 가는. 음, 왜냐하면 그쵸, 정확히 그쵸. 그 점이랑 그 노멀 벡터가 그러니까 유닛 노멀 벡터면 사이즈도 1일 테니까.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MP는 P 이런 식으로 매핑 잡아주면 음, 그럼 여기서 얘를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저기서 저희가 그 좌표 잡음선 어떤 dn을 생각한다면 네. 그러면 걔는 그냥 TP-S2에서 뭐 TP-S2로 가는 그런 놈으로 자연스럽게 그쵸.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요. 네네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면 그 2x2가 좀 나오지 않을까. 저도 좀 해보고 있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이거 쉐입 오퍼레이터 보면서 일단 여기까지 정도만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한번 노멀 벡터에 대한 어떤 데리베이티브로 조금 봤던 거여가지고. 그러면 한번 해보면 예, 근데 뭐가 되지 맞는지는 않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네. 여기서 어, 노멀이 그대로 잡으면 되잖아요.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맞죠? 네네네. 아, 근데 이것도 좀 골 때려요. 결국에는 세타랑 띠 받는 건 아까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거 미분하면 푸시포워드랑 다를 게 없는데, 사실. 요거랑 다를 게 없잖아요. 저거 미분하면. 그쵸? 음, 왜냐면 여기다가 만약에, 원래? 뭐, 이렇게 넣는 거겠죠? 그쵸? 그러면 얘가 결국에 세타 방향의 미분으로 계산이 되는 거니까. 네, 저도 지금 그 계산을 조금 하고 있는데 지금 계산을 다 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현재 이거 계산을 하고 있다 정도 예, 공유 들어. 그러니까 저는 노멀 벡터에 대한 어떤 그 디치에서 그런 거 보고 있어가지고 근데 김원 선생님을 음, 그 코디네이터 잡아가지고 저걸 디치해서 가지고 혹시 어떤 맥락에서 보셨는지 그냥 궁금해가지고 아, 네. 여쭤보셨던 거거든요. 근데 얘가 저희가 여기에서 봤던 얘죠? 얘랑 지금 정확히 똑같잖아요. 음. 그쵸? 이 상황에서는. 왜냐면 S2에서 S2로 가는 매핑이었으니까 얘가 그 시그마랑 사실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음, 근데 밑에서 볼 때는 뭔가 이게 그 시그마를 잡을 때는 도메인에서 S2로 가는 것처럼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 D 시그마 P는 마치 TPD에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긴 한데 S2로 잡은 걸로 놓이고 그래서 얘는 이게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기술을 한 다음에 네, 근데 이제 얘가 그냥 정확히 이렇게 조금 된 거예요. 말씀드리자면 저 DMP가 네. 정확히는 TPS2에서 TNPS2로 가는 그쵸, 건데 그쵸, 그쵸. 근데 그쵸. 그냥 MP가 P니까 그냥 저렇게 그쵸, 근데 그쵸. 그 노멀 벡터가 포인트 그대로 나오는 게 조금 트리키한 것 같기도 해요. 예. 네, 네. 그게 좀 정확하긴 하죠. 잠깐만. 근데 네. 그래서 이 네, 쉐이 그러게. 오퍼레이터 관련돼서 그 채널직님 코멘트 중에 그 최근 어디 그냥 그 미적분학과 심화 거기 영상에다 뭐 하실 말씀들이 있다 해서 약간 그 봐야지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 아직 그 영상을 보지 그거, 않았어요. 네. 그거 동성쌤이 보셔서, 네, 말씀해 그거 주실 수 있지 봤는데, 않을까 싶습니다. 저거 봤는데, 그렇구나. 그러고 까먹어가지고. 조금, 네, 정리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약간 제 계산에만 매몰돼 있어서, 네. 그렇구나. 그러고 이제, 그냥, 일단, 거기까지 못 가고 대충 넘어가가지고, 네.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저거 R3요, S2가 R3의 이제 सब셋이라서 저런 식으로 잡는 거는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아까 그 말씀하셨다시피 3x2로 나오는 게 저는 매우 싫기 때문에 저거 어떻게 그 뭐니 R3 말고 다른 뭔가로 잡을 수 없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약간 네, 저 3x2로 나오는 그 시그마 세타랑 시그마 피를 넣어서 보내면 3x2로 어쨌든 세 개의 항이 나오는 컬럼 벡터가 나오나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 3x2 매트릭스로 넣으면 그 3x2에 2x1을 넣으니까 3x1 매트릭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결국 베이시스 TPD에 두 개의 베이시스를 넣어서 두 개의 베이시스를 얻을 수 있잖아요. 네. 그 두 개의 베이시스로 코디네이트를 잡으면 그 코디네이트를 가지고 하면 뭔가 2x2 매트릭스가 나오지 않을까요? 세타피로요? 그대로요? 잠깐만,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은데.
아, 네. 네, 그쵸. 요 경우에는 이제 시그마 세타랑 시그마 피로 코디네이트를 잡으면 결국 두 개의 베이시스로 그럼 그냥 1001 나오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렇긴 하죠. 그러면, 어, 사실 그래서 아이덴티티 맵인 거. 예, 그래서 저도 그러면, 네. 어쨌든 한쪽은 세타 B로 잡고 한쪽은 XY로 잡았으니까 당연히 저 3x2가 나오고 당연히 같은 세타 B로 잡으면 2x2 나오고 약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똑같은 세타 B로 잡으면 아이덴티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야죠. S2로 해서, 세타피로 잡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3x2 나올 거면, 애초에 그냥 그 반지름도 하나 잡아가지고, R 세타피로 하면 3x3 나오잖아요. 나오죠. 근데 그러기엔 또 R이 1로 고정이니까 R을 잡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약간 좀, 네, 그렇습니다. 좀 많이 불편합니다. 아, 네, 그래서, 저도, 네. 네네네. 먼저 말씀하세요. 아, 저도 어차피 스페리컬 콜디네이트에서 온 거니까, 그게 R, B, 세타에서 온 거니까, 일단 그렇게 적고 나서, 3 곱하기 3행렬로 일단 적고 나서, 거기서, 물론 R이 고정인데, R이 끝점이잖아요. 반지름 끝점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0부터 라지 R까지 있을 때 그 라지 R만 보겠다는 건데, 우선 3 곱하기 3 행렬로 일단 적어 놓고, 좀 하면 그래도 좀 도움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요거를 조금 보기에는 그 동선 선생님 말씀대로 그 실린더 코디네이트랑 그 스피커 음. 코디네이트랑 그냥 XYZ 코디네이트 간에 이거 보는 거나 아니면은 폴라 코디네이트하고 그냥 XY 코디네이트 보는 게 제일 간단하고 직관적이거든요. R 코사인 세타, Y, R 사인 세타. 그냥 예컨대 이렇게 해버리면 X가 나와야 되니까. 잠시만요. 그러면은. 근데 듣고 보니까 스피리컬이랑 실린더랑 해도 되잖아요. 네, 해도 돼요. 그거 해도 돼요. 그냥 세타 Z 잡으면 두 개잖아요. 그럼 2x2 나오겠네요? 왜 2x2가 나오죠? 지금 R셋, 그 뭐냐, 그거 XYZ로 잡아서 3x2가 나온 건데, 저걸 XYZ 말고, 어차피 반지름 고정일 거니까, 반지름 뭐 1로 고정시켜 놓고, 아니면 뭐 다른 뭐 양수로 고정을 시켜 놓고, 세타 컴마 Z로만 하면 2x2 나오는 거 아닌가요? XYZ 대신에 세타 Z로 어? 하면 바, 어, 바뀌어야 되잖아요, 반지름이. 반지름 왜 바뀌어야 되죠? 가운데서는 반지름이 커지고, 위로 가면서 좁아지고, 뭐, 9니까요. 음? 그러니까 코디네이트를 네. 잠시만 아닌가? 잠시만요. 제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그러니까 지금 네. 구면 좌표계로 S2를 이 매개화한 거 대신에 원통, 그러니까, 꼬이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네. 저기 세타피에 대한 교면 좌표계는 냅두고 그쵸, 걔를 그쵸. XYZ로 보내지 말고 세타 Z로 보내면 그러면, 요게 지금 세타만큼 돌고, 네. 여기가 G만큼 움직이고, 근데 그 요 G가 반지름이 여기랑 다 다르잖아요. 반지름도 움직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근데 S2면 이제 반지름은 세타 G에 대한 함수가 되니까 아, 그 그런가요? R3면 이제 그거를 반지름도 다 포함시켜줘야 되는데 그 서페이스만 할 거면 세타 G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맞는 것 같습니다. 음, 2x2 찾았나? 약간 해치웠나? 혹시 한번 그려주실래요? 뭘 그리죠? 아까 설명된 거 아닌가요?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로 보겠다는 거인가요? 저 그거 잘 몰라서요. 음, 네. 그러면 써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클릭이 안 됩니다. 이게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어, 쓰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뭐라고 이게 써야 되지? 프레젠테이션을 누르시면 저희가 네. 따라갑니다. 네. 그런데 잠시만요. 제가 이걸 쓰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이 시그마, 아이고, 이거 뭐야. 음, 제 펜을 어떻게 하죠? 펜이 어디, 그 맨 아래에 네. 설정 있거든요. 설정. 가운데. 설정, 네, 에디팅 설정 툴. 표시. 네네. 그건 아니고. 이렇게 썼죠. 좀 두껍게 할까? 이렇게. 너무 두껍다. 잠시만요. 지우고 갈게요. 어떻게 썼더라? D 시그마 P에 여기가 세타, 여기가 phi. 그 다음에 이렇게 글씨가 안 좋은 것 같지? 여기를 세타, 여기를 z 해서, 네. 네? 누가 보셨나 보네요. 네네, 이렇게 아닙니다. 해서, 음, 여기가, 여기가 phi 이렇게 해놓고, 얘를 갖다 놓고, 얘를 세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거 변화를 어떻게 하지? 써보죠, 뭐. 라운드 세타는, 그러니까, 라운드 세타는, 저 세타가 같은 세타인가요? 세타가? 네. 어, B 대신에 Z로 그런가요? 바꾸는, 같은 세타로 하면 안 되나요? 같은 세타는 좀 그렇지 않나요? 같은 원기둥이라. 세타는 좀 그럴 세타, 것 같다. 네. 그렇지. 세타 그러네요. 천정각. 네. 그렇지. 그러면 안 되고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그냥, 프라임으로 하면 또 비슷해서 문자 추천 받습니다. 알파로 하자. 알파로 하겠습니다. 지금 B가 세타랑 같은 거 아닌가요? B가 세타랑, 그러네요. B가 세타랑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BZ로 하면 되겠네요. BZ,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일단은. 뭐지? B를 세타로. 네. 잠깐. B를 세타로. 네. B를 세타로. 그 다음에 라운드 B. 거기 Z를 세타로. 그 다음에 라운드 Z. 이렇게. 그 다음에 B를 B로 해야 되니까 얘는 그냥 1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라운드 Z, 라운드 phi, 라운드 D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행렬이 여기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1 라운드 phi. 이렇게 하면 2x2가 나오지 않냐? 라는 건데, 그러니까, 음, 저는 이걸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저 이거 죄송한데 이게 네. 커서 왜 안 나올까요? 저도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게 화면이. 커서는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샷, 이렇게. 그럼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선생님들 그림 그리고 이거 컷 보이는 거? 이거는 왼쪽 저거 눌러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왼쪽 저게 뭐죠? 왼쪽에 이제 그 상병 마냥 이렇게 있고 짝대기 세 개. 거기서 이런 그 글씨 쓰거나 이런 기능이 있는 거 아닌가요, 원래? 이게 그 프레젠테이션 기능을 키면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 이제 프레젠테이션 기능을 키면 발표자 화면 따라가서 그냥 음, 계속 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화살표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서 원통, 그러면, 이렇게. 대응이 하나씩 되잖아요. 아, 이걸 이렇게 하자. 잠시만요. 요걸, 이렇게 합시다. 여기 어딘가, 이렇게. 그러면, 얘가 여기 떨어질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가 B가 되는 거고, 여기가 B, 여기가 세타, 여기가 Z. 그래서 어쨌든 1대1 대응이 될 테니까 2바이 그 뭐냐 그 2D 얘가 2차원이고 얘도 2차원이라서 1대1 대응이 될 테니까 2바이2가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3바이2가 싫어서 네 혹시 뭐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아, 그러니까 실린더로 한다는 건 Z는 같으니까 그거 빼고 2x2로 하겠다 이런 느낌 아닌가요? 네, 제가 이해하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되나? 오 된다.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내리면 되죠. 그림이 이쁘죠?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저거는 그럼 진짜 그냥 3D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Z는 뭐 해가지고 Z는 뭐 C라든 그런 잘라가지고 거기서의 스페리컬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그 원에서의 극좌표라고 하죠. 그냥 2D 극좌표를 보고 나서 그냥 Z 더하는 Z만 주는 거니까 좀 의미가 덜한 느낌인데. 아 근데 반지름은 뭐 얼마든지 키울 수 있죠. 이렇게. 근데 네. 갑자기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안 될 것 뭔가, 같은. 왜죠? 뭔가 약간 생각을 해보면 파라메트라이제이션 할 때 네. 그 세타 콤마 P로 X좌표랑 Y좌표랑 G좌표를 코디네이트 그 파라메트라이제이션 하잖아요. X좌표랑 Y좌표랑, 네. 근데 마찬가지로 뭔가 세타 P로 R 콤마 세타 콤마 G를 파라메트라이제이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푸시포워드를 하면 그 R 세타 G를 다 고려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죠? 잘 모르겠습니다. 저 일단 자유롭게 움직이시도록, 네. 풀어드렸고,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그니까 그 뭐지, 약간 요 지금 문제가 시그마가 세타 콤마 피에서 그 X, Y, G로 그 카테시안 콜리네이트로 가는 맵이어서 그 3x2로 나오니까 싫다 이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뭔가 세타 콤마 P로 그 S2를 지금 실린더로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잡는 거니까 네. 어 근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이거 삘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 갔지? 어디 갔었죠? 여기가 원래 삐였는데 얘가 삐일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회전해서 돌려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얘가 이만큼 온 각도를 나는 회전시켜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럼 이거 굳이 피 말고 다른 걸로 잡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네, 얘기인가 파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라운드 파이의 라운드 피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적당하게 돌리면 상관없잖아요. 돌리는 것도 1대1 되면 될 테니까. 저희가 그 XYG에서, 그러니까 R3 공간에서
그 S2를 바라본다는 것은 어쨌든 앰비언트 스페이스를 R3로 본다는 건데 저희가 S2를 생각할 때 앰비언트 스페이스를 뭘로 생각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저희가 일단 R3, 유클리드 공간 R3도 있고 사용 공간 CP1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만약 XYZ 앰비언트 스페이스를 유클리드 공간으로 생각했으면 XYZ는 분명히 R세타, R세타 이렇게 다 XYG로 나타내어질 수가 있겠죠. 구가. 근데 그래서 3x2로 나타낼 수가 있고 3x2 행렬이라는 것은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이렇게 인베딩 시킨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질문을 그러니까 이거 거꾸로 돌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x, y, g는 각각 x를 세터로 편미분, b로 편미분 할 수 있고 그런 거 다 가능하죠. 근데 저희가 반대로는 안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세타를 갑자기 x로 편미분, y로 편미분, z로 편미분 하진 않잖아요. 세타를. 그래서 그거를 안 하기 때문에 우선 3x2 표현이 되는 거는 맞는데 그걸 거쳐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3차원으로 옮겼으면 그거를 거쳐가지고 만약에 다시 땡겨온 항상 이걸 중간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3차원에 인베딩 된 걸로 이렇게 쓰게 된다면 근데 다시 그거를 이렇게 2차원적으로 약간 변수 두 개로 다시 옮겨주고 싶으면 그, 스테리오그래픽 프로젝션은 약간 옮기는 방법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타 B 콜디네이트도 있지만, 스페리컬 콜디네이트, 그리고 정사형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사형을 시켜가지고 하는 그 UV 있잖아요. 그 복소평면으로 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중간을 그냥 거쳐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원투원이 되나요? 근데 이게 그림으로 생각하면 이게 항상 이게 R, 세타에서, 물론 그게 각도 변화는 있죠. 그 각도가 2파이 넘어갈 수 있는, 근데 그건 무시하고, 그 XYG로 쏠 수가 있고, XYG에서 또 그 스테리오그래픽 프로젝션에 의해서 쏠 수가 있죠. 원투원으로. 복수평면에 있는 바닥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원투원이죠. 그럼 그리고 반대도 가능하죠. 인버스 존재하나요? 뭔가? 그래서 제가 사실 말씀드린 거는 그 세타 B를 그 김남호 선생님께서 쓰신 그 UV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또는 UV를 세타 B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XYZ는 단순히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역할로 그냥 쓰겠다는 거예요. 중간다리 3x2는 중간중간 나타날 수 있겠죠. 네. 중간다리 없이는 안 되나요? 네? 중간다리 없이는 안 되나요? 왜냐하면 R3를 너무 잘 이용하고 있잖아요. 아, 그 이용을 인벤트 잘하고 스페이스를 있어서. R3라는 걸 너무 잘 이용하고 있잖아요. 아, 중간다리 없었으면 좋겠는데. 네. 아무튼 네, 뭐 그거 알겠습니다. 없이 하겠다는 거는 저는 마치 앰비언트 스페이스를 R3 말고 또 뭘로 골라내겠느냐 이렇게 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로 한 거죠. 실린더리컬. 안 사실 되나요? 그 위에 있는 것도 없이 하는 거긴 해요. 그게 있는 거인 건데. 네. 이거 없이 하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아니, 진짜 그거는. 이거 없이 하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렇긴 한데.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훌륭한 예시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 드리려다가 조금 놓쳤는데 말씀드리려다가 뭐냐면 그 왜 인버터블 매트릭스를 뭐였죠? 코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라고 왜 부르느냐 그, 그, 그 부분이 있었죠. 저는 네네네. 그걸 들으면서 약간 비슷한 결인 것 같은데 뭐냐면 그, 그 그룹 티오리에서 노멀 그룹 있잖아요. 근데 노멀 그룹을 그 G의 노멀 그룹을 G를 정의역으로 갖는 그룹 호모몰피즘의 커널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언제나 노멀 그룹이 있으면 그 노멀 그룹은 어떤 그룹 호모몰피즘의 커널로 언제나 해석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인버터블 매트릭스가 좀 더 형식적으로는 되게 더 넓은 의미죠. 콜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는 매우 좁은 의미고요. 근데 인버터블 매트릭스를 그냥 저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꼭 저렇게만 해석해야 된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코디네이트 체인지를 할 때 그 성분을 바꾼다고 할 수도 있지만 베이시스를 바꾼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매트릭스를 똑같은 매트릭스를 생각하더라도 2 곱하기 2 매트릭스를 생각하더라도 베이시스를 바꾸는 매트릭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똑같은 베이시스 매트릭스에 대해서 얘를 좀 성분 그 X좌표, Y좌표 그 성분 있죠. 그 성분을 바꾼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해석에 부여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꼭 반드시 인버터블 매트릭스는 코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로 불러야 하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저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런 직관을 준다. 코디네이트 체인지 직관을 준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는 사실, 어, 아니요, 네. 먼저 하세요. 네. 저는 사실 이게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스펙트럴 시어럼이 결국에는 좌표를 정렬해서 대각화하는 거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전초 단계로 이미의 그 인버터블한 매트릭스는 코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좀 와닿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오는 시밀러도 좀 그래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좀 와닿지 않는 느낌이랄까? 음. 그 사실 리니얼 트랜스포메이션은 선형 사상이잖아요. 그냥 한국말로 하면 그 선형 변환. 근데 선형 변환의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이 유일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냐면 좌표를 그러니까 베이시스를 막 바꿔치기 할 수가 있으니까요. 베이시스를 바꿀 때마다 그 똑같은 선형 리니얼 트랜스포메이션의 매트릭스 모양이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베이시스를 바꿀 때마다. 그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잡았을 때 선형 변환. 똑같은 선형 변환인데. 근데 그거를 그 모호성이 있는 거예요. 적는데 모호성이 있는 거예요. 다 다르게 적히지만 사실상 같은 매트릭스, 같은 선형 변화를 지칭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거를 다 해결해주게 하는 게 시밀러 하다는 거죠. 그게 동치 관계니까요. 시밀러 그 관계는 동치 관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동치 관계가 있으면 그거 약간 똑같이 여기겠다는 거잖아요. 헬러는 계산상에 많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역행렬하고, 그러니까 P 역행렬, P가 양옆에 붙어 있으면 시밀러잖아요. 네, 콜디네이트 체인지한 것에 불과하죠. 네. 네네네. 네. 그래서 시밀러 하다는 것 자체가, 그냥 시밀러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시밀러를 왜 붙였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그 코디네이트 체인지를 해서 저렇게 나오는 형태면 어쨌든 그 기하적인 구조가 좀 똑같거나 비슷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좀 그 약간 그 시밀러라는 게 그 닮음이랑도 생각을 해보면, 닮음도 사실은 그 길이 변환만 있고 각 변환은 없는 그런 이제 도형들을 닮음이라고 하는데, 그거랑도 조금 그런 기하적인 의미랑도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좀 아,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A와 B가 시밀러 하잖아요. 그럼 사실상 똑같은 리니얼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A와 B라는 매트릭스는 뭐 적히는 매트릭스는 다르지만 완전히 똑같은 리니얼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칭한다. 네. 그냥 매트릭스 표현이 달라졌을 뿐이죠. 네. 사실 그거는 저기 또 그렇잖아요. 그 매트릭도 보면, 물론 매트릭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아니죠. 바이리니어 폼이니까 보라색, 검은색. TPM 타임스 TPM에서 R 뽑아내는 앤데, 그럼 얘를 저희가 그 스피커 코디네이트에서 잡으면 얘가 사인 제곱 세타였나요? 0, 0. 까먹었다. 얘가 R 영영이 제곱이었나? 알죠. 위치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 올덜드 베이시스 그거니까요. 그런가요? 네네. 네. 요게 이제 세타 V로 잡았을 때, 요게 이제 6,V로 잡았을 때는 얘가 U제곱 플러스 V제곱 플러스 1제곱분의 4, 1, 0, 0, 1로 나오는데 얘네들 근데 같은 거잖아요. 베이시스만 다른 거지. 같은 게 뭘까? 근데 얘는 분명히 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결에서 조금 아니란 게 어떤 의미죠? 얘는 바이리니어 그거잖아요. 벡터 공간 V에서 아, V로 가는 게 아니라 두 개 쌍선형 두 개 받아서 네 저기로 가는 거니까 필드로 가는 저, 거니까.
저 두 개가 시밀러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밀러 하지 않죠. 두 개 시밀러 하지 사이. 않나요? 저거 왜냐하면 자코비안이랑 자코비안 인버스로 딱딱딱 뭔가 됐던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그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왜냐면 저기 가운데가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이렇게 교환할 수가 있죠. 그러면 P 인버스랑 P가 다 날아가겠죠. 이런 아, 꼴이었던 것 같아요. T가 인버스가 아닐 수도 있겠군요. 네, 이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얘가 베타에서 감마로 아, 갔던 네네. 거라면, 음. 그렇네요. 트랜스포즈지, 인버스는 아니잖아요. 버스 그러면, 아니었던 것도 있었던 걸로 전 어렴풋한 기억에 제 말은 이제 믿지 마시고 일단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그거는 확인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적어보면, 그거 시밀러한지, 그 뭐 그런 문제는 확인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콜리네이 음, 체인지는 분명히 있으니까요. 저 분명히 콜리네이 체인지가 있잖아요. 1대1 대응이 있잖아요. 저 둘은. 그쵸? 네네. 약간, 됐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약간 그런데. 네. 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체화되지 않는 느낌이랄까? 아, 저거는 제가 시간 될 때 다시 한번 좀 적어보고 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저기 디스코드에 올려주시거나 다음 주에 한번 네네네.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네네네. 한 30분 이내로.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 전병준 선생님이 30분 이내로 한번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아, 네네. 일단 시간이 잡히면 뭐, 하게 되니까요. 시간은 네, 수요일에 네. 있습니다. 수요일 10시에 꼭 들어오세요. 예, 다음에는, 그러니까 오늘, 가끔 그래요. 가끔 이렇고, 3월 이후에는 제가 10시 금방 못 들어오지만, 3월 전까지는 원래 10시에 원래는 들어올 수 있어요. 아,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거랑 그 밑에 아까 그 30강 했던 그거랑도 쭉 그냥 연결해서 그 밑에 뭐 하나를 덜 하고 지나갔었는데 캐릭터리스틱 폴리nomial 뭐 이런 거 데피니션이랑 이거를 좀 덜 하고 지나가긴 했거든요. 저번 시간. 요 앞에 31강이요? 부분에서 네네네. 그래서 뭐 저희 오늘 31강 맨 앞에 잠깐 하고 안 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그 뒤에는 사실 그 토요일에 지훈 선생님이랑 지훈 선생님 교재 작업에 교재 아무튼 그 노트 작업에 참여를 하면서 이야기를 쭉 했었는데 다이어고널라이저블 이런 데피니션들은 또 하나가 뭐 있었지? 여기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한 데피니션이랑 케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였지? 그 밑에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 뭐 말고는 웬만하면 그 앞에서 있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다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뒷부분은 딱히 크게 뭐 이야기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 부분 정도만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아, 혹시 디스코드 최근에 좀 여러 개 올리셨잖아요, 노트들을. 혹시 네. 그거 간단히 요약 정도 할 수 있나요? 뭘 하고 싶었는지. 아, 네, 뭘 하고 저도 한번 볼게요. 싶었냐면 네네. 그 대각화를 보려고 했는데요. 대각화, 공유해 주시나요? 다이아고널 라이즈. 네, 지금 하고 있는데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따라오도록 하죠? 프레젠테이션 말고 그 프레젠테이션 왼쪽에 이거 체크 표시 그거 누르시면, 체크, 네. 네, 거기 내 보기 팔로우이거든요. 내보기 팔로우. 아, 이거. 네. 네, 됐습니다. 다이아고널. 아, 이거 패드가 왜 이렇게 좀 다이아고널라이저블. 다이아고널라이즈죠? 다이아고널라이즈에 대해서 지 지우개, 지우개가 클릭이 안 되네요. 왜 이러지? 뭐지? 지우개가 클릭이 안 됩니다. 다이아고널라이즈에 대해서 이제 해봤는데
일단 저는 fx, y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가 fx, y라는 어떤 다변섬수, 이변섬수인 거죠. 이변섬수가 있고 얘가 이제 p, q에서의 이제 점을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얘를 어, x, y가 요렇게 돼요. 그 전개를 하면 f, p, q 테일러 전개를 하는데 네. 더하기 그라디언트 f에 이제 x 빼기 p, y 빼기 p, y 빼기 q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테일러 전개를 처음부터 얘기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테일러 전개를 하면 이렇게 x 빼기 p 이걸 행렬 형태로 쓴 거거든요. 에다가 여기 해시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x 빼기 p 여기 y 빼기 q. 근데 얘를 이제 이렇게 쓰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x 빼기 p를 이제 델타 x라고 하고 y 빼기 q를 델타 y라고 해서 얘네를 h라는 걸로 델타 x, 델타 y 이러면 이제 편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f의 x, y가 f의 p, q의 더하기 그라디언트 f의 여기가 h가 되고 2분의 1의 h 트랜스포즈 h 요렇게 네 지면점의 뭔가를 네 맞습니다. 도트 1번입니다. 를 올려주셨네요. 네네네. 요거를 이렇게 되는데 예시를 잡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얘는 0으로 치고요. 얘도 0으로 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0인 지점으로 하겠다는 거죠. 0인 지점으로 해서 예시를 이런 걸 잡아봤어요. x, y가 아이고 x, y가 예를 들어서 2x제곱, 2xy 편한 걸로 잡은 거죠. 2y제곱. 이렇게 잡으면 그러면 fx가 어떻게 되죠? 4x 더하기 2y죠. fy가 2x 더하기 4y가 될 거고 여기서 fxx랑 fyy를 구하면 얘가 똑같이 4가 나오고요. fxy를 구하면 2가 나와서 이게 해시안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교차항이 있어요. 이렇게 EXY라는 교차항이 있는데 걔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거라는 거죠. H가 4, 2, 2, 4 이렇게 H 트랜스포즈 이렇게 표시를 할 건데 그럼 얘를 해시안을 그 지금 람다가 6이랑 2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람다가 6일 때 어, 고유 벡터가 1, 1 이렇게 나오고 얘일 때 고유 벡터가 요거는 이렇게 나오는데 요건 이제 계산을 해봐가지고 지금 어, 알고 있는 거고 계산은 해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뭐 람다 i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되고 어 그러면 얘를 그러니까 q를 어디다 쓰지? q를 루트 2분의 1에 이렇게 하면 음. 그러면 여기가 q 트랜스포즈 d q인데 이제 여기서 q는 이거고 d는 이렇게 된 거죠. 뭘까? 6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2분의 1에 H 트랜스포즈 여기가 Q라고 써야겠다. 잠시만요. 이거 왜 지우개가 클릭이 안 되지? 지우개. 여보세요, 지우개 씨. 됐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어 이걸 H Q 인버스 Q 트랜스포즈 H. 그러면 이제 U라는 벡터를 이렇게 하는 거죠. Q 트랜스포즈 H라고 하면 얘가 이거 좀 정리가 좀 너무 못생기게 정리가 돼버리는데 U 트랜스포즈 I가 H가 아니구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거 D라고 하겠습니다. 지우개가 클릭이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DU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각화 그 u를 이거를 이제 uv라고 한 거죠. 그럼 걔가 2분의 1에 6 u 제곱 더하기 2v 제곱 형태로 해서 요 요 요거 얘가 깔끔하게 없어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코디네이트 체인지를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대각화를 하면 그렇죠. 대각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코디네이트 체인지를 하면 그러면 그 깔끔하게 그 교차항도 없어지고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형태를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 최대 최소 구할 때 저렇게 좀 스펙트럴 정리 써주면 언제 최대고 언제 최소인지 확연하게 보이잖아요. 왜냐면 저 엔타이 그 다이어고널이 다 없어지니까요. 네, 네, 맞아요. 어떤 똑같은 벡터를 대입했을 때는 원래 크기의 의미를 갖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게 최대 최소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좀 스펙트럴 정리는 좀 더 그거를 잘 볼 수 있게 해준다. 네. 그러니까 민맥스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 쉐입 오퍼레이터의 그 민맥스 그거 만약에 그게 섞여 있을 때는 이 모든 그 항이 다 성분이 살아있을 땐 잘 안 보이지만 이거를 깔끔하게 그 아이겐 밸류만 나타나도록 대각선에 그것만 딱 남겨주면 언제 최대고 언제 최소인지를 금방 볼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그거 네, 둘의 조합으로 이루어질 테니까요. 네네. 어, 네네. 혹시 최대 최소로 본다는 내용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해시안을 맨날 사람들이 쓰는 것만 보고 이렇게 직접 네. 써지는 건 거의 네, 잘. 그러니까 일단 쿼드라틱 폼이어야 돼요. 저 매트릭스 일단 조건이. 아, 네네. 네. 혹시 배동석 선생님 그 혹시 이해 되셨으면 써주시면서 하실 수 있을까요? 그거 뭘 쿼드라틱 써야죠? 폼에서 네. 그 저희가 2차 형식 저도 써볼게요. 네, 네, 여기서 써주세요. 네. 제가 컴퓨터 화면 지금 아이패드 저기 있는데 여기 가져오셔도 됩니다. 네, 가져오겠습니다. 그래. 아무튼 이렇게 됐고, 일단 키는 동안 제가 중간에 그래도 써볼게요. 그 네. 굵기를 좀 굵게 해서 굵기를 굵기 조절을 이건가? 네. 네. 이거는 행벡터예요. 네. 네. 그리고 열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 코디네이트 체인지 했을 때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디네이트 체인지 해가지고 근데 코디네이트 체인지가 여기서 어떤 상황이냐면 회전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결국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고 싶은 거는 오소노멀 베이시스가 원래 스탠다드 베이시스는 오소노멀 베이시스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아이겐 벡터 골라준 다음에 그 아이겐 벡터의 크기를 각각 1로 잡아주는 그것 때문에 걔도 오소노멀 베이시스가 돼요. 그래서 오소노멀에서 오소노멀로 옮겨주기 때문에 결국 축을 회전시키는 역할밖에 없어요. 네. 벡터는 그대로 네, 일단 혹시 네, 그것도 있는데 만약에 얘가 네, 이렇게 했으면 이걸 다 전개하면 그러니까 사실 원래는 이 정보가 어떤 정보냐면 매트릭 정보인 게 좋거든요. 매트릭 정보인 게. 그 매트릭 정보라는 건 뭐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냥 뭐 그 내적 행렬인데 뭐냐면 자기 자신 행렬을 대입하면 양수가 나오고 음, 그리고 0일 때, 0벡터일 때만 0이고 그러니까 그게 positive definite symmetric. 그래서 시메트릭이라는 조건도 이렇게 걸어주면 이게 뭐냐면 네, 일단 물론 내적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 수 있지만 지금 질문은 사실 어,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일단 최대 최소 문제죠. 일단 최대 최소 문제가 왜 되느냐? 저게 그러면 이거를 봤을 때 이것에 어, 이게 항상 이거거든요. 같은 벡터를 대입하면 항상 그 0 이상을 지니게 되죠. 디터미넌트에 따라 다르다고 저는 계산을 했었는데, 디터미넌트 조건을 걸어줘야 돼요. 네, 왜냐하면
네. 같은 벡터 대입했을 때 항상 0 이상이라는 조건 때문에 그 한 변수를 고정시키고 한 변수를 취급하면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이거를 이렇게 써주면 그 디터미넌트 그 AD 그 디터미넌트도 0 이상이다. 뭐 이런 조건이 있을 거예요. 네네네. 디터미넌트 0보다 작으면 안장점 새들 포인트 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아, 이것도 제가 좀 지금 딱히 어떻게 적을지 잘 떠오르지가 않아서 다음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최대차수 문제랑 관련이 있고, 근데 이 문제는 매트릭으로 볼 게 아니라 저 가운데 행렬을 해시안 매트릭스는 꼭 말씀하셨다시피 양수, 음수 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운데 행렬을 매트릭으로 보기보다는 그 해시안 매트릭스로 봤을 때 좀 다르게 해석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해시안 매트릭스에서도 역시 그 배동선 선생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 스펙트럴 정리를 적용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그러면 깔끔해지죠. 그거 제가 한 번만, 네, 김나우 선생님 하신 다음에 제가 한 번만 그거 해볼게요. 네. 예컨대 요런 함수 생각을 하면 네네. 얘에다가 그레디언트 취하는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레디언트 취해주면 x 방향으로 미분하고 y 방향으로 미분하고 그쵸? 네네. 그러면 해시안 매트릭스는 정확한 정의는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해시안을 생각하는 건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이 그레디언트 벡터장은 벡터장이에요. 그쵸? 네, 그쵸. 네네. 근데 어떤 벡터장이냐면 요게 이 어떤 레벨 셋이 있을 때 여기 수직하는 방향의 벡터장이에요. 그쵸? 수직한 게, 네. 왜냐면 저 그, 그, X랑 Y에 대한 편미분 장, 그레디언트의 정의가 레벨 셋의 수직한 방향을 가리켜요. 레벨셋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사실은 어떻게 설명드릴 정도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러면 일단, 그 네. 어떠한 뭐 그 공면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변화율이 가장 큰 데로 가는 네,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저기서는 위로 간다. 그러니까 수직 방향이다. 아, 네네. 네, 그렇게.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그 생각을 하면, 아무튼 얘는 벡터장이에요. 그쵸? 네, 그쵸, 그쵸. 그거는. 예. 네, 벡터장을 이제 한 번 더 미분을 해주는 거예요. 음, 그러면, 맞구나. 라브라이프, 그리고 얘는 y, 라브라이프, 이렇게 취해주면 얘는 xx, 얘는 yx, 얘는 xy, yy 이렇게 떠요. 네네. 그쵸? 네네. 근데 저희가 요 컨디션을 알잖아요. 그쵸. 외미분 두 번 걸면 빵이잖아요. 네네.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D제곱 F가 fxy 마이너스 fyx dx 웨지 dy 꼴로 뜨거든요. 네. 그래서 얘가 0이 돼야 돼요. 네네네. 왜냐면 외미분 두 번 취하면 0이 돼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예. 네, 그러면은 얘네 둘이 항상 같다는 게 나오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서 얘는 항상 시메트릭, 그, 네. 네. 그래서 얘는 항상 대각화가 가능해요. 음, 오늘,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해시안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얘가 지금 보면은 지금 각각 2개 미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2개 미분 그냥 y는 x제곱만 생각을 하더라도 2x, 2, 요게 이 볼록 오목 판단하잖아요. 그쵸. 나이바게는. 오늘 보는, 네, 네. 네. 그래서 그 아까 전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최대 최소의 맥락도 2결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그 유엔 선생님께서 관찰해 주신 바대로
예를 들어서 u, v 해서 u, v, f, uv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괜찮으신가요? 네네네. 네. 근데 그 혹시 이 한, 그거 UV R이 뭘까요? 그 메가와 아, 메가를 함수죠. 네, 네. 그거 UV로 한다고 했을 때 U랑 V랑 그쵸, 뭐 저러면 Z 값이라고 생각했을 때 UV 네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얘를 이제 3차원 위에 저희가 매개화한 그 그래프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쵸? 그쵸? 네네네. 네. 그러면은 얘를 이제 두 번 미분해서 그 공률 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 세컨드 펀더멘털 폼하고 얘로부터 그 기술되는 이 쉐입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녀석이 그 해시안의 정보로 기술이 되거든요. 음, 그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가 뭔가 어떤 점에서 저평면이 휘어지는 정도? 이런 네. 것들을 이제 해시안이 사실상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얘는 공률 정보를 담고 있고, 음, 그러니까 아까 그 전면 선생님 말씀하신 결에서 뭔가 최대 최소에 대한 네. 얘기를 네, 판정하는 매트릭스가 된다. 네, 그런 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 매트릭일 때는, 저게 해시안이 아니고 매트릭일 때는, 이게 뭐냐면 제가 매트릭 상황만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게 가운데가, 얇네요. 좀 굵게 하고, 어디 계시죠? 네, 위에, 혹시 위. 아, 보이시나요? 가로. 네네네네. 네. 이게, 음, 이렇게 하면, 이게 결국 뭘 보겠다는 거냐면, 벡터의 크기를 보겠다는 거예요. 벡터의 크기. 자기 자, 벡터의 크기의 제곱을 보겠다는 게 바로 X 트랜스포즈 그리고 매트릭 곱하기 X인 건데, 그러면 얘 최대를 보기 위해서, 그러면, 어, 얘 최대, 그러니까 이 크기의 제곱, 어떤 벡터를 대입했을 때 가장 커지느냐, 네네. 그거를 볼 때, 이거, 얘를 만약에 대각화를 거치고 하면 뭐 콜디네이트는 달라지겠죠. 그, 그쵸? 네. 똑같은 벡터지만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걸 G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대각선. 근데 이게 어차피 매트릭스 표현인데 지우개로 이게 만약에 D라는 어떤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로 변환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새로운 매트릭스. 그러니까 새로운 베이시스를 기준으로 한 그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죠. 얘는 스탠다드 베이시스고요. 밑에 거는. 그랬을 때 얘가 언제 이 y라는 벡터가 언제 최대가 되느냐를 보려고 할 때 이렇게 보면 편하다는 거예요. 대각화를 해놓고 하면 편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편하다는 단순히 계산적으로 편해진다라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저는 약간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민맥스가 바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 결국 이 람다 중에서 큰 게 있을 거고, 만약에 람다 1이 람다 2보다 크다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거를 대입해보면, 결국, 여기 1, 0, 세로죠. 세로. 죄송합니다. 굳이 색깔. 왼쪽이 가로고, 오른쪽이 왼쪽이 세로. 가로고, 네. 01, 뭐, 네. 그 코디네이트 바꿨을 때는 1, 0, 0일 때가 람다 1을 뱉어주는데, 이게 바로 그 1,0일 때가 가장 최대가 된다는 거예요. 맥스. 네. 맥스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 1형이 돼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 1령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1,0은 근데 어떤 센스에서 1,0이냐면, 새로 바꿔준 베이시스 있죠. 그 베이시스의 그 베이시스의 첫 번째 벡터를, 첫 번째 벡터를 대입한 그거가 바로 최대를 만들어주는 그 벡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람다 1이 최대값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제곱이죠. 제곱. 그리고 람다 2가 최대값, 최소값의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아, 최소값의 제곱이 말이 되나? 아, 이게, 최소값이죠. 아까 네네. 근데 매트릭일 때는 어차피 이 람다들이 다 퍼스티브일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최소값의 제곱, 최대값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매트릭의 상황이고, 해시안의 상황에서는 그 왼쪽, 오른쪽에 곱해가지고 최대 최소 문제를 푸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가운데 들어가는 그 행렬의 원소들이 함수잖아요. 그 그렇죠. 네네. 어떤 숫자가 아니라. EXY 뭐 이런 것들이죠.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그 최대 최소 문제로 볼 수 있는지는 그거는 제가 좀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일단 그거는 볼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좀 보류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거를 제가 한번 조금 네.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 그 부분을, 제가 했던 거 어디 갔죠? 어디 갔을까?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제가 했던 게 여기 있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데, 그래서, 잠깐만, 요거, 여기로 가져갈게요. 다시, 이쪽으로 가져갈게요. 그래서, 해시한 행렬을, 아이고, 뭐야, 왜 이래. 아, 이거 스마트 드로잉을 하면 이러는구나. 네, 뭐야, 왜 안 지워지지? 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해시한 행렬을 ABBC라고 할게요. 그래서 아까 H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아까 조건을 그라디언트 F가 0인 지점으로 할 거예요. 일단은 그라디언트 F가 0인 지점. 왜냐면 그 지점이 최대냐 최소냐를 볼 거기 때문에 최대 최소일 때는 미분에서 빵이잖아요. 일단은 그 미분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그라디언트를 빵이라고 보면 원래는 이제 F가 이제 2분의 1 이렇게 표시가 될 텐데 근데 일단 2분의 1 떼고 얘만 봤을 때 얘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야 A, B, B, C. 근데 혹시 저 아까 저기 질문이 네? 혹시 저게 그레디언트 F가 완전 빵이 아니라 아이덴티컬리 제로가 아니라 특정 점에서 제로인 거죠? 네네 P, Q에서 제로다 아, 네네. 이런 네네 여기다 P를 넣어줄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되면 그러면 됐죠. 요건 됐고 여기가 x, y라고 하면 그리고 여기가 x, y라고 하면 이거를 다시 풀어서 썼습니다. 2분의 1은 일단 무시하고 얘가 ax 제곱 2bxy 더하기 cy 제곱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묶으면 a분의 2bxy 더하기 여기가 뭐죠? a분의 b 전체 y의 제곱하고 C 빼기 A분의 B 제곱 이거 Y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얘가 이게 이거거든요. AD-BC AC 빼기 B 제곱. 네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되거든요. X 더하기 A분의 BY 전체 제곱하고 이거는 그냥 중학교 때 나오는 거죠. 예. A분의 1을 뽑으면 여기를 다시 보면 A분의 1을 뽑으면 여기가 AC 빼기 B 제곱이거든요. 맞죠? 그렇죠. 요거 다시 본 거예요. 그럼 얘가 그냥 A분의 D가 돼요. 이렇게. 근데 음. 여기서 일단 아까 그 전병준 선생님 포지티브 데피니시라고 하셨는데 포지티브 데피니시인 경우는 어 일단은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은 A가 0보다 큰 경우. 일단은 A가 0보다 큰 경우에 보면 얘는 0보다 크죠. 얘가 0보다 크면 1번. 얘가 0보다 크면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항상 어떤 것에 대해서든 이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근데 저도 이거는 증명은 잘 모르겠고 팩트 처리가 되는 부분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어떤 m 값이 존재해서 양수 m이 존재해서 m h 제곱 요거보다 크다는 게 이제 정리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양수고 얘도 양수인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러면 얘는 최소값을 이런 형태로 가진다. 이렇게 어떤 정리가 있어서 그래서 그 아래로 볼록이면서 얘가 최소값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서
D가 0보다 크면, 그러면 A가 0보다 작고 D가 0보다 크니까 얘네 다 음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마이너스 어떤 m이 존재해서 h 제곱, h 제곱이 되는, 그래서 최대값이 존재하니까 얘가 이제 얘는 아래로 블록이 되겠고 얘는 위로 블록 형태로 나오겠고, 근데 뭐 A가 0보다 크든지 작든지 간에 D가 0보다 작으면 그럼 얘랑 얘랑 부호가 반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안장점이 나온다, 이런 형태로. 그, 네, 이렇게 저는 여기까지는 봤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면 이, 이해가 조금 더 되시겠지. 예, 이 부분 이렇게 보니까 아, 네. 왜 최대 최소 문제인지도 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알겠고, 이제 다만 의문점은 이제 저희가 사실 미적분학을 알고 있으니까 저런 공명 같은 거 그냥 미분적분 해가지고 최대 최소든 공률이든 구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행렬을 쓰는 이유가 단순히 그냥 계산이 빨라서만 있는가가 조금 궁금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산이 빠른 건 중요하죠. 특히 이런 선형대수나 매트릭스 꼴이라는 게 대체로 이제 컴퓨터에서 연산을 이렇게 많이 하니까 실제로 뭐 연구나 뭐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계산 속도가 빨라지는 건 중요한데, 얘가 이것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뭐 어떤 유익이 있을까?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겠네요. 만약에 저런 ABBC, 그냥 저도 잘 모르지만,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수학 부분에서 이제 그냥 배우고 있으니까 가장 컸던 순간 든 생각은 ABBC 저런 거를 코디네이트 체인지 같은 거를 할 때 행렬을 이용하면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으려나, 그런 걸 다 일일이 풀백 해가지고 하거나 바꿔가지고 식을 만든 다음에 미적분하는 것보다 그냥 그 정도 생각은 있는데, 네. 그게 저한테는 지금 그 가장 큰 감상이거나 생각인 것 같습니다. 현재 fx를 이런 질문이 식으로, 네. 아닙니다. 먼저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현재 질문이 우리가 갑자기 왜 여기서 행렬을 보고 있냐라는 게 남현 선생님의 말씀이신 거잖아요. 진짜 공률과 뭐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예. 이거는 저희가 일변수에서 다변수로 넘어갈 때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변수 기준에서 함수만 보면 그냥 우리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봤으면 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2차 텀이 ax 제곱인 거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다변수로 넘어가면서는 저게 쓰신 것처럼 뭐 ax 제곱 플러스 그러니까 xy라는 변수가 늘어남으로써 우리가 x제곱 y제곱 텀 그다음에 xy 텀들이 늘어난단 말이죠. 다변수로 그렇죠. 생각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거를 간편하게 적어줄 수 있는 도구로서 행렬이 들어와서 한쪽은 AXY, 그 다음에 정확히 AX 제곱을 잘 생각해 보시면 X 곱하기 A 곱하기 X잖아요. 얘를 다변수로 확장하면서 앞에 거 행 늘어나고 그 뒤에 거 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상수 쪽이 정확히 이제 행렬로서 저희가 기여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다변수 계산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일변수 기준으로 어떤 최대 최소 문제는 A가 뭐 양수냐 음수냐 아니면 그러니까 어, 두 번 미분해서 그게 어떤 로컬 맥시멈 아니면 로컬 미니멈 같은 걸 생각할 때 저희가 그 이계도 미분 같은 것도 생각하잖아요. 일변수 기준으로만 봐도. 그렇죠. 그럼 예. 그런 것들을 다변수로 확장할 때 자연스럽게 행렬로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일변수에서 다변수로 확장한다고 하면. 제 다변수 부분이 좀 잘 안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그 x, y 적으면 다변수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x 제곱 더하기 2b x, y니까, 네. 그냥 단순히 x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x, y로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 굳이 좀 더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은 저게 x, y만 있는 게 아니라 z도 있고 뭐 이렇게 더 많아지면은, 그랬을 땐 저렇게 행렬로 표현하면 깔끔하다. 저는 이 깔끔하다는 센스가, 남윤우 선생님께서 이 계산의 센스로 적히는 그 깔끔한 거냐, 아니면 그 외적인 어떤 직관이나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도 예전에 그런 비슷한 질문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이 행렬이라는 거는, 행렬로 적을 수 있다는 것은 약간 표현이잖아요. 약간 로컬 콜디네이터, 그냥 어떤 적을 수 있는 거잖아요. 로컬 콜디네이터. 적히는 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매트릭스도 이게 매트릭스로 적었다는 거가 이미 콜디네이트를 잡았으니까 적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보통. 근데 일단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매트릭스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미 혁신적인 되게 도구라고 일단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일단 많은 부분에서는 계산에 많은 용이성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게 큰 부분이라고 저 생각은 하면서 이게 근데 이걸 기하적으로 뭐 해석을 할 때 꼭 매트릭스로 봐야지만 기하적으로 해석이 되느냐 했을 때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컬럼 벡터들의 그 콤비네이션으로도 해석하는 게 있잖아요. 그 행렬을 바라볼 때. 그래서 그렇죠. 충분히 그 기하적인 직관을 좀 해석할 여지가 좀 있다고는 보는데, 일단 행렬을 쓰는 것 자체가 좀 혁신이지 않나 싶어요. 뭐 물론 우선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첫 번째는. 혹시 그 지원 선생님 제가 말한 게 맞을까요? 그 X, Y에서 그 변수가 늘어난다라는 센스. 그러니까 그 일변수 기준으로 2차 텀을 볼 때 걔는 ax 제곱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그 얘가 x 곱하기 a 곱하기 x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실제로 이 a는 우리가 뭐 1 1 했냐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얘를 다변수로 확장해 나갔을 때 그러면 우리가 다변수 그러니까 이변수만 하더라도 걔는 2차가 나올 수 있는 게 x제곱, y제곱, xy, yx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걔 풀로 다 적어주면 그렇게 적을 수 있는데 걔를 기본적으로 행렬로서 저렇게 배동 선생님이 지금 적어주신 것처럼 적히게 되면 우리가 그 상수를 따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행렬로서. 네. 좀 더, 지원 선생님께서 감상하신 포인트가 뭔지는 알겠고, 네. 와닿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실제로 저희가 일반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A가 그냥 1 1 행렬이라고 해도 무방하긴 한 거죠, 그렇죠, 사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변수로 이제 저렇게 적게 되면 좋은 게 이제 다변수, n변수여도 우리가 행렬로서 그 개수들을 어떻게 좀 다뤄낼 수 있다. 같은 그 오들 가진 것끼리. 음,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변수에서 다변수로 넘어갈 때 되게 행렬은 되게 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네네네. 야, 저는 그 행렬이 역사적으로 몇 년도 1850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 언젠가부터 갑자기 등장을 한 건데, 뭐 행렬이 없었을 때는 이런 걸 못했냐 했을 때 저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행렬이 없으면 이런 걸 관찰을 못하고 그랬느냐 했을 때는 그거는 없이도 할 수 있다고는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 저 다변수 얘기를 굳이 행렬로 적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적었을 때 그냥 좀 편하게 적히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약간 이거를 좀, 네. 네. 아니요. 말씀하세요. 근데 이거를 기하적인 직관으로 가져가려면 예를 들어서 determinant나 trace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불변인 것들. 네. 그것이 뭐냐라고 또 질문해 볼 수는 있겠죠. 이때. 근데 사실 매트릭스로 적지 않았어도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그 determinant나 trace 이런 다 얘기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런 용어 없이도. 저는 약간 지용현 선생님 저기에 더해서 행렬로 쓰면 장점이 저희가 선형대수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툴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한 것이 이제 대각화랑 아까 뭐였죠? 무슨 시밀러랑 또 뭐였죠? 아무튼 여러 가지들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스펙트럴 디어럼 이런 것도 할 거고 그런 애들을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또 좀 강력하다고 보거든요. 행렬로 표현을 하지 않았으면 미처 이제 물론 이제 뭐 증병 교수님 말씀처럼 행렬로 표현을 안 해도 안 한 상태로 그거에 준하는 어떤 뭔가를 할 수 있었겠지만 근데 행렬로 표현하면 딱 그게 훨씬 사냥대수의 툴들을 적용을 하기가 쉬우니까 저는 그거의 이점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그냥 약간 딴 얘기인데 과연 둘 중 뭐가 먼저였을까요? 답은 그런 예쁘게 담고 싶은 게 먼저였을지 아니면 그런 어 스펙트럴 디어리나 이런 대각화라던가 이런 게 먼저였을지 뭔가 그 생각이 드네요. 저는 행렬을 쓰는 이유는 좀 되게 러프하게 얘기하면 특히 이제 저는 그러니까 물리학 하니까 행렬을 쓰겠다 하면 그냥 아이겐밸류 보겠다로 그냥 전 생각할 때도 많거든요. 굳이.
이제 제가 느끼는 감상은 그게 되게 강력하니까 무지막지하게 강력한 뭐 계산적으로나 물리적 직관을 주거나 할 때도. 근데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결국에 그거잖아요. 그 행렬 표현이 그냥 유저 친화적 인터페이스냐, 아니면 아, 추가적인 그쵸. 뭔가 추가적인 뭔가 이점이 있느냐. 근데 그게 좀 오늘 딱 한 게 아닐까요? 오늘 한 거가 결국에는 유저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정도라면 그냥 그런 걸 텐데. 근데 오늘 한 거 보면은 결국에는 그 어떤 인버터블 이미 인버터블 매트릭스는 코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다 해가지고 그거를 코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로 보면서 아이젠 그 스펙트럴 시어럼을 결국에는 저희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저 변환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개념은 행렬로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러겠네요. 사실 잘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네,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 지금은. 네. 뭔가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미적분학으로만 봤으면 그런 아까 김남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런 뭔가 기저들의 회전, 그러니까 약간은 좀 그런 기하학적인 의미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까지 못 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혹시 또 코멘트가 있으신가요? 쓰시면 그러면 오늘 시간이 조금 늦어서 오늘 대충 요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네, 일단은 화이트보드는 닫았고요. 아, 이게 저희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 하죠? 다음 주에 32강을 하면 좋겠다 싶긴 한데, 근데 거의 일단 30강이 역행렬과 좌표 변환 행렬, 행렬의 닮음이고, 31은 저번 주에 했으니까 이제 오늘까지 이제 좀 같이 봤잖아요. 32강은 고유치와 행렬의 대각화, 33강은 행렬의 대각화와 고유 공간, 그리고 34가 내적 공간의 정의와 그람시 위치 방법 이렇게 쭉 나오는데 대각화가 1, 2로 해가지고 저기 32까지가 대각화예요. 그래서 32 일단 보고 할 수 있으면 33까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의견 있으시면 의견을, 네. 32강을 본다는 거죠, 일단. 네. 아, 네. 그리고 혹시 뭐 더 할 수 있으면 33까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 혹시 또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레코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